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 공항에서에 대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공항 같은 경우 출발 시각 기준으로 넉넉하게 한 두세 시간 전쯤 미리 준비를 해서 도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탑승하는 아니, 출발하는 곳은 이제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보면은 이제 대형 스크린에 이제 본인 이제 항공 편명을 확인을 하시고 어디에서 탑승 수속하는지 이제 보통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속 카운터를 확인하시고 그 수속 카운터로 가셔서요. 보면은 요즘엔 다 이제 무인 키오스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티켓 정보 넣고 뭐 여권 정보 넣고 또 본인이 이제 좌석도 이제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수화물은 몇 개인지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티켓팅을 합니다. 티켓팅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수속 카운터에 가셔서 이제 줄을 서시고 수속 카운터에서 이제 위탁 수화물을 이제 거기서 이제 무게를 재고 맡기는 거죠. 맡긴 이후에는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출국장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출국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분들은 이제 못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안 검색 이걸 통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면세점이 있죠. 그래서 면세점에서 또 이제 그 트레인을 타고 그 탑승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대기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면 됩니다. 일단 한국 공항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뭐 어려울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아주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탁 수화물. 제가 아까 한 개당 23kg까지 가능하다 했고요. 또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가져갈 수 있고 무게는 보통 10kg 뭐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고 규격 사이즈가 있고요. 혹시라도 무게가 초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제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지금 참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별도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국 방법 요약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을 통해서 가시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 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서 이제 항공 승무원이 이렇게 뭐 종이 한 개씩 나눠줬죠. 입국 신고서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나눠주지는 않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키오스크 기계가 쭉 있는데요. 이제 키오스크에 보통 여기서 이제 가서 이제 언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 여권 스캔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또 본인 사진을 찍으면 키오스크에서 길게 종이가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입국 신고서를 대체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은 캐나다 입국 목적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또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유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국 체크해 주면 되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노, 노. 간혹 뭐 이제 뭐 한국에서 뭐 고추장이나 뭐 참깨 이런 것도 가져가도 되나요?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크게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제품이나 육류, 과일, 채소, 씨앗, 꽃 등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입국할 때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달러 1인당 최대 10,000불까지 들고 입국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인 가족이 입국을 한다 그러면은 40,000불까지 캐나다 달러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건 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류라든지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세 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또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져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이 그 종이가 쭉 나올 건데 그게 예전에 입국 신고서를 대체한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입국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은 이제 뭐 선반 위에서 이제 짐 꺼내고 이제 사람들 따라가겠죠. 예, 간 이후에 보면은 지금 이제 카메라 같은 게 딱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아마 이건 뭐 열 온도 같은 걸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Alive Can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 앱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입국할 때 그 바코드가 나오거든요. 그 바코드를 보여준다 해요. 보여주고 이제 입국을 하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제 키오스크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아까 그 안내드린 것 입력을 하고 받고 그 뒤에 이제 해외 나가 보면은 내국인, 외국인 이런 식으로 줄이 나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 그 줄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끝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학생 비자 그리고 또 학생 동반 비자 다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통과한 이후에 오른쪽에 보면 별도로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이죠. 네,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 심사 받을 때 중요한 게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 비자인 분 같은 경우에는 입학 허가서, 유학 허가 레터, 그리고 또 뭐 어디에서 거주할 건지에 대한 뭐 이런 정보들. 예, 그리고 동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검사가 받았다는 것,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 또 한부모가 왔을 경우에는 또 한부모 동의서,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준비해 준 서류들인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고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이때 이제 캐나다 이민심사관이 이제 물어보는 이제 질문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뭐 했는지, 캐나다 어디에 지낼 건지, 그리고 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언제 돌아갈 건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꼼꼼하게 물어보는 심사관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뭐 격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국 목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당당하고 이제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다 뭐 불법적으로 가신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민 심사관 그 직업 특성상 굉장히 친절하진 않고요. 약간 좀 어그레시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본인 이제 준비한 서류만 딱 보여주고 묻는 거에만 잘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근무하는 사실 한국말이 가능한 이제 캐네디언이죠.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뭐 통역을 도움 주실 건데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그냥 딱 보면 한국말 할 수 있는 분이 왔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편한데 사실 그냥 캐네디언이에요. 그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제 통역만 할 뿐이지 뭐 이제 도움을 막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아서 일단 거기까지 안 가게 딱 그 전에 입국 심사는 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면은 그 거기서 입국 심사를 한 이민 심사관이 그 자리에서 이제 비자를 내어줄 건데 그 비자를 이제 그 자리에 타이핑을 합니다. 해서 간혹 여권 이름이랑 동일한지도 한번 받은 다음에 봐야 되고요. 기간도 또 충분히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뭐 작년에 계획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좀 출국일을 뒤로 미뤄 지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유학 허가 레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학생 비자를 얼마큼 받을 거라는 예상하는 그 기간이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학업 뒤로 미뤘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비자를 더 사실 길게 받아야 되는데 짧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어려웠나요? 지금 혹시 여기에서 원래 기존에 출국했던 출국 예정일보다 좀 뒤로 가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미뤄서? 여기는 안 계시네요. 혹시 지금 그러면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출국 예정일보다 좀 뒤로 가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세요? 제가 지금 아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송인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현재 같은 경우 이제 학업을 뒤로 미루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비자를 짧게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학업은 더 뒤에 끝나는데 비자를 짧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국할 때 이제 이민심사관 인터뷰 문제 있잖아요. 이 이민심사관한테 한번 어필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해서 그 이민심사관이 오케이 해서 학업 변경된 학업 그 일정에 맞춰서 비자 기간을 좀 넉넉하게 줄 수도 있고 좀 깐깐하고 좀 까다로운 심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현지에서 연장 신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들어가신 분 중에서 좀 넉넉하게 받으신 분도 있고 정말 되게 치사하게 짧게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비자까지 받았다. 가족분들 비자까지 받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가 또 한 번 이루어져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총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한국에서 한 번 했죠. 캐나다 공항에서 한 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가 격리하는 기간, 보통 8일 차쯤에 한 번 더 셀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이게 공항별로 이제 그 예약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뭐 스위치 헬스라는 곳이 있고 BC주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미리 예약하는 그 사이트 링크는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좀 오래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좀 신청을 해놓고 가는 걸 이제 권장드리고요. 자, 그렇게까지 하고 하면은 이제 짐을 이제 찾으셔야겠죠. 인천공항에서 맡겼던. 그 백일 클레임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가셔서 인천공항에서 맡겼던 위탁 수화물 찾으시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든 뭐 밴쿠버든 캘거리든 공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무료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다 이제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가실 거기 때문에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데이터 사용에 관해서 뭐 문제가 크게 없긴 하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픽업 나오시기로 한 분 또는 한국에서 뭐 기다리시는 분 또 저희 이제 우리 에듀케이션 한담원 담당자분 어떻게 잘 도착했는지 공항에 도착하시면은 저희한테 좀 연락 좀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경유해서 이제 토론토나 이제 밴쿠버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혹시 이제 그 토론토든 이제 밴쿠버든 거기서 입국 심사라든지 이런 뭐 다른 절차들이 좀 길어져서 경유하는 항공편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경유지,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사실 뭐 놓쳤을 경우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일단 뭐 토론토든 밴쿠버든 도착을 하면은 최종 목적지에서 이제 그 본인을 픽업해 주시기로 한 분이랑도 이제 좀 유기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각 지사별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캐나다 생활정보입니다. 은행 계좌 오픈 관련해 나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은 뭐 TD뱅크, 뭐 RBC 이렇게 있는데 TD뱅크를 제일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고 뭐 이유는 ATM기가 뭐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론토, 밴쿠버, 뭐 캘거리 이렇게 저희 지사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 오픈 저희가 다 도움 드리고 있고 또 가족 단위로 가신 것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정착 서비스 많이 신청하실 건데 그 정착 서비스 해주시는 실장님 또는 저희 연결해진 업체분께서 이런 부분 다 안내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중교통 정보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거주 뭐 형태들 나와 있고 약품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 이런 약들服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사실 제가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제가 비상 상비약 챙기라고 하면서 캐나다 현지에서 쉽게 약품 구매 가능하다 했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대형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샤펄스라든지 뭐 런던 드럭스 뭐 이런 곳에 보면은 별도의 그 파마시가 있어요. 네, 거기서 쉽게 약품은 구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토론토 저희 이제 본사 찾아오는 방법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캘거리 지사 찾아오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소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좀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비자는 쉽게 나오나요? 또 이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뭐 유학 취소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유의할 점, 출국 직전 뭐 준비할 것들, 그리고 또 동반 유학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 무상교육 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읽어보셔야 될 내용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출국 세미나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